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드로잉과 압도적인 차별점 5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을 종이에 그리실 때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죠. 수정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패드에서는 형태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을 시키고 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덜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우리가 투시도를 배웠었는데요. 투시도를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버스에서 그리기 가이드를 켜시고요. 그리기 가이드를 편집을 누르시면 2D 격자, 등거리, 원근이 있죠. 자, 원근은 1.2시로 그리신다면 이쪽에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소실점이 이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건물이 우리와 한 면의 마주보고 있다. 소실점으로 향하게 직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끊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건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건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문도 가능하죠? 이 선은 우리와 직선을 이루고 있죠. 옆 선과 직선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우면 창문도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다. 그리고 2.2시도를 그린다.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실점이 2개인 2.2시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에 두 면이 보이죠. 두 소실점에 꼭지점을 이어주고요. 적당한 선에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면이 보이는 건물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끄면은 꺼집니다. 2.2시와 1.2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일일이 이렇게 직선을 긋고 점을 그리고 직선을 긋고 이렇게 그리면 살짝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또 줄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지만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이용을 하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다. 두 번째 꿀팁. 자, 선을 그을 때 의도치 않게 처음이라서 실수로 직선을 잘 긋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직선을 그은 상태에서 힘을 줍니다. 그러면 직선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살짝 위치를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늘려지기도 해요. 짧아지기도 하고요. 세로선도 가능합니다. 옆으로도 가능하고 어느 방향으로라든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직선 그리기 그리고 동그라미도 처음에 그리실 때는 찌그러진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동그라미를 완성하고 나서 힘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반듯한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방향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색깔 채우기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자, 여기서 직사각형과 타원형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졌죠? 지금 컬러로 색상이 채워졌습니다. 채우기 싫으면 이거를 지우시면 되고 또 누르시면 색상이 채워져요. 다른 컬러로도 가능합니다. 원형도 볼까요? 옆으로 긴 형태, 원형. 자, 컬러도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죠. 한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컬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셔서 그림 그리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그림을 그릴 때 자, 마음에 들지 않게 그려질 때가 있죠. 조금 더 귀를 크게 해볼까요?
네. 눈이 삐뚤다든지 코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자,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하게 되는 법인데요. 제가 지금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렸죠. 똑같은 고양이를 만드실 수 있어요. 레이어를 왼쪽으로 미신 다음 복제 버튼을 누르시면 고양이가 2마리가 되었어요. 지금 한 자리에 고양이 2마리가 겹쳐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 버튼으로 이렇게 옮겨 보시면 똑같은 고양이가 2마리가 되었죠. 여기서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45도 회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원본 고양이죠. 자, 원본 고양이 위에 레이어를 한 개 더 만들고 눈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서 눈동자도 그려볼게요. 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자, 이 고양이는 어떤가요? 이 고양이도 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이 눈을 똑같이 쓰겠다 하시면 복제하셔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죠? 레이어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양이 레이어 위로 올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고 적절한 자리에 옮기신 다음 저는 지금 이 고양이의 눈과 이 고양이의 눈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올리고 아래를 바라볼까요? 자, 같은 눈을 사용하고 같은 몸이지만 아예 다른 행동을 하는 고양이가 되었죠. 고양이를 한 마리 더 복제를 할게요. 자, 이 아이를 또 옮겨서 레이어를 구분 지을게요. 자, 위에 하나 더 올려서 이제는 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고양이. 자, 이 고양이 한 마리를 더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도 이 눈이죠. 복제를 할게요. 그리고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선으로 바라보는 고양이를 만들게요. 여기서 이 눈동자도 복제가 가능합니다. 얘도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고양이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복제하셔서 원하시는 자리에 고양이들을 놔둘 수도 있고 또 눈의 위치를 좀 바꿔볼까? 다른 부위, 코면 코도 바꿀 수 있겠고 입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부위만 위치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에 이 고양이를 눈을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걸 해볼까? 그럼 이 위에 레이어겠죠? 자, 이 눈동자도 여기 있네요. 이 레이어도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다 쉽게 옮겨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 네. 하나를 잘 그려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확장시켜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창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림을 베껴서 그리고 싶다. 나도 연습 삼아서 베껴서 그리고 싶다. 하시면 캔버스에 레퍼런스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지금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이 다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책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띄워놓고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셔도 되지만 나는 아예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처음이다. 색깔도 잘 못 고르고 스케치도 못하겠고 그렇지만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고 싶다 하시면 추가 버튼 사진 삽입하기에 방금 그 사진을 우리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져오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사이즈로 설정을 하시고요. 레이어를 보시면 이 사진 하나가 레이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에다가 바로 그림을 그리시면 사진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운다.
책까지 다 지워져 버려요. 안 되겠죠? 자, 실수했다. 손가락 2개로 화면을 똥똥 치시면은 이전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 레이어를 밑에 하나 깔고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컬러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팔레트가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작업물들의 팔레트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팔레트를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새로운 팔레트를 생성. 혹은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 누르시면 여기에 사용되었던 컬러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팔레트를 새로 만든다. 수작업으로 내가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 이미지로 팔레트가 새로 만들어진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써볼까요? 여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럼 이미지로 생성한 팔레트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니, 나는 얘를 쓰고 싶어 하시면 활성 상태로 설정을 하시면 다시 다른 팔레트가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로 생성한 팔레트, 그리고 이것도 이름 변경도 가능합니다. 프레드릭이라고 되어 있죠. 하시면 프레드릭이라고 팔레트가 생성이 되었어요. 디스크에 오시면 이것을 활성 상태로 설정을 하시고 디스크로 오시면 프레드릭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팔레트는 이 팔레트.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수업을 위해서 단순한 컬러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자,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 G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컬러일까요? 이 컬러일까요?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모르겠다 하시면 G를 눌러보세요. 컬러 선정이 원하시는 컬러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팔레트를 자동으로 생성도 해주지만 내가 선택해서도 쓸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아까 제목 없음에 이 팔레트로 쓰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리가 컬러를 찍어서 만드는 겁니다. 팔레트를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프레드릭으로 돌아와서 레이어, 새 레이어에 G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스튜디오 펜을 쓰고 있거든요. 스튜디오 펜은 끌어와도 괜찮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사진 레이어 위에 그림 레이어가 올라가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럴 때는 사진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리고 투명도를 낮춰줍니다. N을 누르시면 불투명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원하시는 형태로 투명도를 설정을 하시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G의 몸이 완성이 되었다 하면 레이어 하나 더 올리셔서 이번에는 눈두덩이를 한번 그려볼까요? 눈두덩이 컬러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말고 나는 똑같은 컬러 쓰고 싶어 하시면은 불투명도 다 올리셔서 컬러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컬러. 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꾹 눌러보시면 돼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컬러가 맞는 것 같아요. 책이랑 똑같은 컬러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꾹 눌러서 그때그때 꾹 눌러서 컬러를 가져오시면 되고, 그냥 대충 컬러는 맞추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성된 팔레트를 이용해서 컬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시 투명도를 낮춰서 귀와 그리고 꼬리, 그리고 눈두덩이도 컬러가 똑같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안 보이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몸에서 레이어 하나 더 올려서 눈을 그려볼게요. 지금 레이어가 몸, 다음 눈, 다음 눈두덩이죠. 그래서 이 흰 동자가 눈꺼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서 눈동자. 안 보이게 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우리가 그려야 할 것이 코와 입이죠. 눈동자랑 똑같은 컬러를 해볼까요? 자, 레이어를 새로 올린 상태에서 코와 입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네요. 팔도 있네요. 팔도 이 귀와 컬러가 똑같아요. 그러면 팔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귀와 팔 사이에 꽃이 한 송이 있죠. 그러면 귀와 팔 사이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꽃의 줄기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꽃을 칠해볼까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술 부분도 그려줍니다. 사진을 안 보이게 해보니 자, 이상한 게 보이죠? 레이어가 지금 어긋났어요. 팔과 귀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원래 원본에는 팔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있고 그 다음 귀가 있죠. 그럼 우리가 레이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가 더 아래로 오면 되겠죠. 그리고 팔은 꽃보다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림책과 똑같은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바위까지 한번 해볼게요. 바위 컬러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우리 그림책의 바위는 회색 톤이지만 파란빛도 보이고 붉은빛도 보이고 보라색빛도 보이고 그런데요. 우리는 한 컬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도 있죠. 이 돌과 큰 돌이 컬러가 똑같다면 구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컬러를 이용해서 작은 돌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사진에 있는 컬러와 그리고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 베껴보는 연습을 해봤어요. 자, 만약에 그림책 깔고 위에 기름종이를 대고 트레이싱을 한다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패드에서는 사진의 투명도를 잘 조절을 하시면 그게 바로 가이드가 되고 또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 아직 구도도 잘 못 잡는다. 컬러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패드의 이런 기능인 것 같아요. 레이어를 잘 쓰시고 또 투명도를 잘 조절하시면은 그림책에 나오는 우리 그림들을 잘 베껴서 연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그렸던 G를 한 레이어로 묶어주고요. 이제 새로운 그림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레이어 설명을 위해서는 햄버거를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자, 다시 팔레트를 바꿔서 햄버거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거는 빵이 있죠. 자, 이렇게. 자, 레이어의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 빵을
제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수직 뒤집기를 해서 가장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머스터드 소스를 한번 칠해 볼게요. 소스가 이렇게 흘러 있어요. 빵 위에 소스를 올렸어요. 그 위에 토마토를 한번 올려볼까요? 토마토의 옆모습. 그 위에 양상추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 위에 베이컨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리고 고기를 하나 올려볼까요? 자,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재료들을 다 올리고 자, 마지막 빵 레이어 복제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집기 그리고 이 레이어를 제일 위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를 덮을게요. 자, 이것이 레이어의 순서입니다. 한 레이어를 머스터드 레이어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은 체크를 누르시면 되겠죠? 체크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색이 다시 보입니다. 그림을 그리시다가 보면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머스터드 레이어에서 요술봉 치고 색조, 채도, 밝기를 누른 후에 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채도를 먼저 바꾼다면 조금 더 진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밝기를 조절한다면 하얀색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또 검은색으로 아예 바뀌어버리겠죠. 색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 토마토에 가볼게요. 토마토 역시 색조, 채도, 밝기로 가서 색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채도도 바꿀 수 있고 색조도 바꾸실 수 있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붉은색에서 조금 더 밝은 붉은색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이 레이어에 가서 토마토 부분만 끌어오면은 색이 또 바뀌어지기도 되겠죠. 빵도 마찬가지예요. 빵 조금 더 진하게 가볼까 하시면 이 색을 끌어오시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요술봉에서 색조와 채도와 밝기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라는 것을 아시면 그림 그리실 때 편하게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워보시고 레이어 하나 올려서 다른 디자인으로 그리실 수도 있어요. 튀어나온 그림으로 이렇게.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레이어를 삭제시키시면 되겠죠. 아이고 아까가 낫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시면은 손가락 두 개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고 다시 그냥 두 번째 그림으로 할래 하시면은 손가락 세 개로 돌아오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 드로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종이 그림과 압도적으로 다른 차별점 5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여러가지 불편한 쪽도 있겠죠. 직접 지우개로도 지우셔야 하고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에서는 여러가지 컬러, 디자인 모든 것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그림 그리시고 수정도 해보시고 그런 작업들을 혼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